3, 2, 1. 와, 이 장면 정말 지렸다. 안녕하세요. 안정원입니다. 저는 장겨울 선생이 아프다는 말에 숟가락을 놓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어요. 비상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수술이 줄지어도 피곤한 기색 없이 늘 씩씩한 줄만 알았는데 쓰러졌다고 하니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이라고 했던가. 겨울이에 대한 정원이의 마음은 어느새 말보다 빠른 행동이 되어가고 엘리베이터를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었던 그의 선택은 비상계단. 겨울이가 아프자 그의 마음에도 비상이 걸린 것이었다. 얼마나 안 좋은지 직접 봐야겠어. 아니야. 아프니까 자도록 그냥 두는 게 좋겠지? 전 응급실 문 앞까지 갔지만 들어갈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문자를 남겼어요. 그래도 나름 용기 내어서 물결 대신 다정한 웃음을 남겼어요. 또 머리가 아프네요. 요즘 고민을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어머니의 칠순 기념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들었던 적금이 만기가 됐어요. 여행으로 어머니 기분이 풀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송아랑 가까운 동남아 가고 싶다네요. 넷이서 말이죠. 종수도 데려가야지 라고 하시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외롭지 않으실까 걱정했는데 엄마 곁에 주종수 이사장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제가 신부가 되는 걸 반대하시죠. 근데 제가 연애를 하면 신부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송아 얘기를 하시나 봐요. 수술이 있어서 나갔다가 전화기를 놓고 와서 다시 들어왔어요. 어머니께서 신부님에게 온 전화를 저 대신 받으셨네요. 추천서 통과됐다고요. 엄마 곁에서 평범하게 살아 라고 하시는데 칠순잔치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같이 안 살아도 되고 전화 한 통 안 해도 되니까 엄마 곁에 있으라고요. 제발 평범하게 살라고 하시면서 엄마 마지막 소원이시라고. 전 엄마 표정 보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겨울 선생에게 문제가 생겨서 주전 병원장님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겼지만 다행히 잘 해결되었네요. 나오는 길에 장겨울 선생과 마주쳤어요. 눈을 마주치고 장겨울 선생이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전 눈을 피했어요. 눈을 잘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저는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고생해요 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냥 장겨울 선생을 피하고 싶었어요.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 제 마음이 제어가 안 되고 제 다짐이 무너질 것 같은 직감이 들었거든요. 익준이가 오라고 문자가 왔었는데요. 장겨울과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안 갔습니다. 저는 신부님에게 연말까지 수술이 꽉 차서 12월 말로 가능할지 물어봤는데 다행히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전 12월에 한국을 떠나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밴드 연습 가려고 응급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장겨울 선생이 있네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장겨울 선생이 옆으로 갔는데요. 장겨울 선생이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저도 인사를 했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장겨울 선생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네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추미나 선생님 아니면 누굴 만나는 거죠? 장겨울 선생이 평소와는 다르게 어떤 남자의 차를 타고 가네요. 저는 바라보다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 친구들과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저 남자 누굴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오늘 밴드 연주곡 내 눈물 모아가 더 슬프게 들리는 날이네요. 익준이에게 10,000원, 담배 4개, 라이터를 빌려줬어요. 겨울이다 라는 말에 그 방향을 봤습니다. 안 보이는데? 이 녀석 화를 낼 수도 없고 아무래도 익준이 새끼한테 제 마음 들킨 것 같아요. 익준이 새끼 계속 놀릴 것 같은데. 장겨울 선생이 차에서 내리네요. 같은 남자인데 차가 바뀌었어요. 옆에 장겨울 선생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장겨울 선생이 눈치채기 전에 비가 오는 쪽을 봤죠. 전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장겨울 선생이 보호자에게 어렵게 설명을 해서 제가 대신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건 장겨울 선생이 설명을 못한다기보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랄까요? 보호자에게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해주는 장겨울 선생의 모습을 봤습니다. 장겨울 선생이 보호자에게 어떻게 하면 설명을 쉽게 할까 고민한 흔적이 보였어요. 환자를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의사로서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가는 장겨울의 모습을 보니 대견스러웠어요. 저는 이때 이태리로 가기 전에 장겨울 선생에게 첫 집도를 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12월 29일 저는 한국을 떠나 이태리로 갑니다. 하지만 요즘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엄마에게 전화 왔어요. 엄마의 헛다리에 송아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송아는 아니야? 그럼 누가 있긴 있구나? 라고 하시는데 하여간 우리 엄마 눈치 엄청 빠르시죠? 송아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합니다.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네요.
혹시 이때 송아는 제 마음을 눈치챘던 걸까요? 옷의 위치가 다른 것 같네요. 이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전 송아에게 내가 키다리 아저씨라고 말했어요. 송아에게 키다리 아저씨 나 대신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VIP 병동 수익으로 키다리 아저씨 후원하는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전 올해까지만 병원에 있는다고도 말했고요. 다행히 송아는 저희 부탁을 받아주네요. 근데 벌써부터 VIP 병동 수익 걱정을 하네요. 전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익준이가 많이 벌어주잖아요. 익준이는 장겨울이 프로포즈 받았다고 하네요.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축하해줘야 하지만 저는 대충 대답했어요. 저의 눈은 서류를 보고 있지만 귀는 장겨울에게 열려 있었어요. 저의 수술에 들어온다는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사실 너무 고마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고맙단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차 탈 일이 없어서 20만 원 받고 차를 팔았습니다. 익준이 새끼는 이상한 말 하네요. 너 장겨울 좋지? 신부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할 만큼 좋잖아. 전 바로 아니야 라고 말을 못했어요. 잠시 주춤했죠. 익준이가 겨울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 역시 공감했죠. 저도 장겨울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익준이는 저와 겨울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전 담배를 구겨버렸어요.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장겨울을 보니 반갑더라고요. 안녕이라고 인사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만 반말이 나왔어요. 안녕이라고 인사만 한 거 가지고 익준이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익준이는 키다리 아저씨가 저인 줄 아는 느낌인데요. 저는 병원장님께 12월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없으면 소아외과 문 닫아야 돼 라고 하시는데 전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느님 곁에 갈 수 있도록 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장겨울 선생의 첫 집도입니다. 첫 집도인데 훌륭하게 잘 해냈어요. 장겨울 선생과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죠? 이때부터 제 마음은 더 흔들렸던 것 같네요.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라는 곡을 선곡했어요. 너만을 느끼며 달콤한 숨기고 감추려 할수록 겨울이에 대한 마음은 더 커져갔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마음껏 노래를 불렀죠. 겨울처럼 차갑게만 느껴졌던 장겨울 선생. 저와는 너무 달라서 정말 안 맞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젠 서서히 그녀와 더 가까이서 그녀를 느끼고 싶어졌어요. 저의 이런 마음 그분께서도 이해하시겠죠? 엄마는 제가 신부 이야기를 할까봐 또 피하는 느낌입니다. 저녁에 이사장님이랑 약속이 있으시다는데 이사장님은 출장 가셨거든요. 저를 일부러 피하면서 약속 있다고 주랭낭치시네요. 문제를 피하다 보면 변수가 생긴다는 말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는 로사. 겨울 정원과 함께 웃는 모습을 본 로사는 그 변수에 확신을 느끼고 정원인 그런 엄마의 행동이 귀여우면서도 엄마의 마음이 정확히 보이기도 해서 마음이 점점 더 약해지는데 수술을 하는데 장겨울 선생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수술실에 있는 사람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났는데요. 먹개비 장겨울 선생인데 너무 걱정이 됐어요. 밥 한번 제대로 잘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수술 잘 끝나고 아이 잘 회복되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말했습니다. 30.5도의 수술실, 아이를 수술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일지 모르지만 높은 온도와 함께 배고픔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에 겨울이가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던 정원이다. 겨울을 대하는 표현이 예전과 사뭇 달라진 정원. 정원이가 병원에 남게 되리라는 복선은 앞서 멀티플라이어라는 책의 의미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이번 시즌 1 마지막 회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겨울 정원의 커플 미래는 정원이의 꼬마 환자 예지현이라는 아이도 한몫한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예지현 7살 여아라는 정보를 카메라에 비춰주고 백선정, 윤복이 엄마에 대한 사연도 있었죠. 환자분 이름도 기억하세요? 라는 윤복이 말해서 환자의 이름에 의미를 두거나 환자들의 사연들을 다루는 제작진들의 패턴으로 봐서 제작진들은 이름에 대한 의미를 흘려버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지현이란 이름을 풀이해보면 예지는 이론적으로 내다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앞날의 일을 미리 지각하는 초감각적인 지각을 가리키고 현, 어질다, 현명하다. 즉 다시 말해 슬기롭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질게 슬기롭게 보여주다. 그들 둘, 겨울 정원의 커플의 악기를 어질현이라는 뜻처럼 슬기롭게 펼쳐 보여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복선이 되어준다. 사족을 더하자면 예지현의 나이는 행운을 상징하는 럭키 세븐이다. 예지현이란 아이를 통해 정원이가 병원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키고 한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 병원에 남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었다.
또한 겨울 정원의 관계가 현명하게 슬기롭게 예견되리라는 것을 제작진들이 노출시켰던 것은 아닐까? 밤새 아이 곁에 있었어요. 저는 순수한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나란히 선 둘의 모습 다음으로 하트를 잡아주고 윈터 가든,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 자체가 조명이 필요 없는 영상미인 것은 다 아는 사실. 그들 뒤로 비추는 하트를 통해 제작진들은 계속 힌트를 주고 있었다. 하트 위에 깨알 같은 문구가 보이는가? I'm always on your side. 난 항상 네 편이야. 난 항상 네 곁에 있어. 앞선 영상에서 keep together, keep together, 늘 함께 있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태리로 떠나지 않고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는 복선을 말이다. 보호자분께서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지연이 살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벅차오르는 감동,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이게 제가 아직까지 의사를 하는 이유이고 저의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송아는 대뜸 환자 좋아졌지? 라고 하네요. 근데 제 환자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어떻게 잘 알죠? 여기 정원이 얼굴 표정은 겨울 정원만 빼고 다 안다는 사실. 송아가 뭔가 안다는 눈빛으로 보고 있네요. 뜬금없이 나도 찬성이라고 말해요. 아휴, 정말 송아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귀신이에요 걔는. 결정 잘했다고 얘기해주네요. 병원에 남아서 한 생명이라도 구하라고 하네요. 전 고개를 끄덕이고 당분간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장겨울이잖아. 겨울이 드디어 겨울이. 네, 맞아요.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이 겨울이에요. 송아는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진짜 겨울이네. 겨울이 왔어 겨울이 라고 하는데 저 귀신. 저는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장겨울 선생이 노크를 하네요. 전 또 반말이 새어나왔어요. 장겨울 선생은 뭔가 감정이 북받쳐 있는 표정이었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교수님 제가 라고 하는데 제가 교수님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을 하기도 전에 저도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주제넘는 말인 줄 아는데 교수님 신부되지 말고 병원에 계속 있으시면 안 돼요? 하느님 말고 제 옆에 있어주세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렇게 전 크리스마스 날 겨울이와 키스를 했습니다. 신부가 되려고 했던 정원이를 사랑한 죄. 겨울이의 순수한 마음에도 빈틈없이 철벽치고 대했던 안정원. 그렇게 장겨울은 맘고생이 많았었는데 롱 윈터, 오랜 기간 짝사랑했던 장겨울에겐 그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긴 겨울이었는데 그렇게 긴 겨울이 지나 이젠 편안하고 따사로운 정원의 품속으로 들어왔다. 겨울 정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첫 키스를 시작으로 이렇게 그들의 사랑은 꽃이 피고 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럼 안녕!